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월 31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주영이 얼굴 잘 보입니다. 문제풀이는 이제 우리가 다행히도 글쎄 학원 차원에서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난달에 계속 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지금 한 번 정도는 들은 친구들이 지금 합류를 해서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내용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합류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전체적인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쭉 아우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중단함마다 서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문제 풀이하기 직전에 그 서머리 내용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이렇게 쭉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한번 쭉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요.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할 거예요. 채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궁금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의 경우에 이렇게 좀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개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재는요 특정 교과서에 관련된 교재가 아니고 여러 이제 시중에 여러 이제 그 교과서의 내용을 아우러서 이렇게 지금 한 권의 내용과 이제 문제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게 이제 강조가 된 부분이 있는데 다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해당 단원과 관련해서 학교 사회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아이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배웠다. 혹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배웠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시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단원 1단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칠판을 한번 선생님이 화면을 좀 띄워보도록 할게요. 화면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좋아요. 잘 보이냐 화면?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이 인권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권으로서 이제 특징,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만큼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인권으로서 이제 특징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권, 보편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 그죠? 이런 것들 의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자연권이라는 단어, 그죠? 호승아, 마이크 좀 켜봐. 네, 너 자꾸 튕긴다. 저 인터넷 환경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맞지? 네, 그래서 자리 바꿨어요. 그래. 그 와이파이가, 그 저기 공유기에서 좀 가까운 방이 좀 잘 터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 오케이. 그래, 아무튼 고생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권이라는 단어, 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혹시 학교에서 이 사회계약설, 뭐 사회계약론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로크라던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홉스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루소, 뭐 이런 거 이제 혹시 배우신 분들 계세요? 학교에서? 손 들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채팅해보세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거 학교에서 배웠으면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배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자연권이라는 단어 좀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보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렇죠? 중요성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인권이라는 건 이제 왜 중요하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죠?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존엄한 존재다, 그죠? 지엄한 무서운 존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과 이제 그 시민의 권리 선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뭐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작정하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무슨 혁명? 시민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요건 이제 여러분들 몇 달 후에 이제 예비 고1이 되실 텐데, 통합사회에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핵심 아이템입니다. 이 시민혁명을 계기로 이제 뭐랄까 국왕 중심의 전제 정치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시민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도자로서 이렇게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유와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그래서 역사적인 그 순서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이제 영국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던가 프랑스의 이제 시민혁명이 있다, 그쵸? 그렇게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649년에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688년에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청교동명이나 명예혁명의 경우 학교에서 이제 아마 청교동명까지는 아마 대부분 다루지 않았을 거야, 선생님들께서. 근데 이제 혹시 배우신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청교동명이나 명예혁명의 결과 국왕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를 해오던 그런 어떤 악습, 그죠? 안 좋은 습관이 폐지가 되게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명예혁명의 결과, 이 권리장전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명시한 문서, 그죠? 이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발표되게 된다, 그죠? 권리장전, 잘 안 써지네, 권리장전. 권리장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영국 뭐 의회에서 그쵸? 이제 뭐 제임스 2세라는 국왕에게 내걸었던 경고장이었죠, 그죠? 그 이제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 뭐 함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입헌 군주국이 확립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결과였었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미국으로 잠깐 넘어가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원래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독립혁명. 독립혁명의 과정에서 이제 인간의 기본권을 이렇게 천명하기 위한 문서가 발표되게 되지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독립선언서라고 불러요. 그렇죠? 독립선언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명시한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인간은 실제로 이제 뭐 더 피플 모든 피플을 뭐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백인들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제 이따가 밑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채택된 기본권에 대해서 명시한 문서, 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천명하고 있는 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결과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게 되었다. 이런 거 혹시 배우신 분들.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죠. 프랑스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에서부터의 혁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죠? 1신분, 2신분, 3신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제3신분들이 이렇게 촉발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의 어떤 혁명이 추진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유엔에서 2차 대전 직후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유엔에서 명시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명시한 문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1조, 2조 이렇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인간의 그 존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조의 내용의 경우에는 평등, 그렇죠? 평등하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좀 길어지게 되는데, 일단 우리 이제 취지가 요 뒷부분 하는 거였잖아요. 요 뒷부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많이 틀리고 어려워하고 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이 그 부분만 찝어서 설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욕심이 자꾸 내용 정리 수업을 자꾸 다시 하려고 그러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보세요. 일단 인권의 의미와 이제 인권 보장의 중요성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랭크에 들어가야 할 단어, 그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줄여서 뭐라고 말하면 돼요? 인권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써볼까요? 인권. 그렇게 해서 천부 인권이라던가, 그렇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권. 자연권이라는 거죠. natural right, 그죠? 어떤 국가 성립 이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얘들아? 국가 성립 이전에 이미, 그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국가도 함부로 이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뭐라고 쓰면 될까? 모든 사람. 보편적 권리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일반적인 거라는 거. 그치? 보편적 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인권 보장. 인간의 무슨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중요하다고 그랬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단어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영국의 이제 명예혁명이라던가 프랑스의 이제 프랑스 대혁명,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미국 독립혁명 이렇게 쭉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프랑스 혁명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1789년. 자,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주의 등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인권 선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 선언이라는 건 사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나왔던 문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유랑 평등, 국민주권주의 등이 명시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진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모든 인간이라는 건 진짜 모든 인간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죠? 한계점이 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실현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또 문서가 채택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시해 주세요. 무슨 인권 선언이에요? 세계 인권 선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세계 인권 선언. 그렇게 해서 유엔에서 채택을 했다. 그렇죠? 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되고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 연합에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별 2개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건 좀 외워 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그렇죠? 이런 거. 우리 이제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그렇죠? 이런 거.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섭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이제 쉽게 유추할 수 있죠. 무슨 권이다? 자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체의 자유라든가, 그렇죠? 함부로 사람을 잡아가거나 이렇게 막 검문 검색을 한다던가 실례예요. 그렇죠? 기본권 침해죠. 그다음에 재산권. 그죠?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모든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렇죠? 행정부의 이제 수반으로서 충분히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그 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좀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무슨권 침해다? 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권.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자유권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평등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말 그대로 그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죠?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미국이 상당히 그죠? 우리 아시아계에 대한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그죠? 인종 차별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 오늘도 선생님이 출근하기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 뉴욕이면 미국 경제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워싱턴이 이제 행정 수도라고 한다면은 뉴욕은 이제 경제 수도라고 부를 만큼 상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중요한 랜드마크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인데 60대 여성 노인을 이렇게 길 가던 흑인이 이렇게 막 발로 차는 이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막 한인이 아니고 이제 아시아 남성을 이렇게 막 구타하는 영상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등권을 이제 이렇게 위배하는 이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법안을 그다음에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아까. 자, 그다음 국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여권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고 정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무슨 권? 참정권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죠? 참정권. 그렇게 해서 선거권이라던가 뭐 투표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공무단위권, 공무단위권이라는 건 이제 뭐 모든 국민은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공무원이 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거고요. 국민투표권. 국민투표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단원에서도 봤었는데 국가 중대사를 국민들로 하여금 투표로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걸 우리가 이제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부르고요. 국민투표 부의권을 이제 대통령이 사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그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불렀었어요? 청구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청구권.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청원권. 청원권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부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국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피해를 인명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국가 배상 청구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권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그 국가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실업 문제라든가 환경 오염, 그쵸?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는 거 아실 텐데요, 그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박영선 후보랑 그래도 국민의힘의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계열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만 이 두 후보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공공주택을 늘리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아동 보육료를 이렇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회권적 어떤 원칙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이죠. 그죠? 기본권의 제한, 별 3개. 서술형 나오는 학교 있으실 텐데 이건 이제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뭐 기본권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인권이라는 게 보편적인 권리고 자연권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 인간으로서 이제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 인권이다, 불가침의 권리다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한하는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엿장수 마음대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암기해 주셔야 돼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무엇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법률. 그렇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법률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요거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 그 다음에 뭐 자기 결정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쭉 봤고요. 한번 지금부터 12페이지부터 일단 14페이지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큐 12, 13, 14. 다 푸신 분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갔다 와, 호성이. 네.
예. 푸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답을 체크를 교재 화면에 해드릴 테니까 채점을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3번,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5번이고요. 3번에 5번.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3번입니다.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그 다음에 7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5번입니다. 5번. 됐죠? 결정하시고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에 1번, 11번에 1번, 12번에 2번, 13번에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4번입니다. 이렇게. 네. 자, 채점해 보시고 혹시 틀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알겠으면은 세모 확인했는데도 모르겠다 설명을 듣고 싶다면 별 표시 치시고 개별적으로 질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 저 14번이요. 네, 14번 먼저 질문 들어왔어요. 같이 좀 볼게요. 자, 별 표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자, 다음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권자에서 틀린 게 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자,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써요. 동그라미 친 거 세 가지. 의회 불가피한 경우에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와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 그죠? 이거죠. 자,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선량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질서 유지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다음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한다. 개발 제한 구역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린벨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린벨트.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도권, 그러니까 대도시, 서울이면 서울 그 주변부에다가 이렇게 개발을 못하게끔 건물을 이렇게 건축 행위를 못하게끔 막아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도 좀 빌딩 같은 것도 짓고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는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땅 아깝다. 뭐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이른바 이제 우리가 스프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프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이제 맞는 거고요. 그다음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그렇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어디야? 저기 휴전선 주변, 그죠? 휴전선 근처.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서해나 이제 동해 쪽, 그치 휴전선 가까운 데 놀러 가면은 철책이 있잖아, 철책, 그지 해안 철책 이런 데 있는데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18시부터 뭐 06시까지 뭐 출입 금지 이런 편말 같은 거 붙어 있는 경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은 막말로 그 사살 이렇게 총 맞아 죽어도 그 책임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야, 나라에서. 아시겠어요? 왜? 이건 이제 뭘 하기 위한 거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기본권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 그다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에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밤 10시 이후에 이 통행 자체를 뭐 하는 거야? 금지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대응해서 보면은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요건 이제 우리가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 그러한 가운데에서 봤을 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떤 장소를 못 가게 하거나 그쵸?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 놓는 건 상관없는데 10시 이후에 통행하는 것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지. 그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게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거든. 전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자유권 자체를 뭐 하고 있는 거다?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10시 이후에 어떤 특정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요거 이해를 잘해야 돼. 특정 장소에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호승아. 알았어? 요거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아까 이제 그 뭐야? 요거 개발 제한 구역이라던가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거는 그 호승아 보면은 이게 다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런데 이 10시 이후에 통행 자체를 이렇게 금지하는 거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금지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 요거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과다한 손이 발생하죠. 그렇지.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집시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집시법이라고 있어요, 집시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그 법률로서 이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함께 뭐 구청이면 구청, 뭐 시청이면 시청, 뭐 청와대면 청와대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집회도 열고 시위도 할 수 있어요. 으쌰으쌰 하면서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소음이라던가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마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소음이 싫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또 다른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또 민원이 접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 지역에서 혹은 이렇게 시간대를 정해 놓고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네, 주형이가 이제 11번 질문을 해왔습니다. 11번 문제 좀 같이 볼까요? 자, 다음 글을 토대로 할 때, 자, 이 글을 토대로 하는 거지. 이런 거. 이게 상당히 이제 요즘에 문제가 이렇게 이제 중학교 문제가 약간 좀 수능의 패턴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할 때마다. 평등권이 이제 실현된 사례로 적절한 게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글을 토대로 했을 때. 헌법에서의 평등은 일체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걸 절대적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평등이라는 건 절대적인 평등이라는 게 있고 이제 상대적인 평등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과정에서의 평등이라는 말이 있고 과정에서의 평등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과정에서의 평등과 결과에서의 평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한 학생들이 있어요. 다리가 불편한 학생들한테는 일정 부분에 뭐랄까 그 어드밴티지를 주자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과정의 평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 초 전에, 그러니까 시간을 뭐 이렇게 기록해서 뭐 한 5초 정도를 빼준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 이제 다리가 안 불편한 친구들을 출발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상대적 평등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의 상황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의 상황을 존중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을 상대적 평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어드밴테이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봤던 그 카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카툰이 뭐였냐면 이렇게 벽이 있어. 벽이 있는데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야구 경기장이에요. 여기가 야구 경기장. 키가 큰 사람은 야구 경기장을 이제 벽을 통해서 이렇게 야구 경기를 보는 게 불편해, 안 불편해? 하나도 안 불편하지. 맞지?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어때? 야구 경기를 봐, 못 봐? 못 보지? 그지? 얘는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주자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박스를 이렇게 2개 깔아주고 이 키 작은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자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 키가 작은 사람은 이 키가 큰 사람하고 똑같이 야구 경기를 행복하게 볼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상대적 평등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주영이? 요거죠. 요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대적 평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과정의 평등이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이 대표적인 사례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1번.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수능시험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여러분들 시각장애 학생들, 여러분들하고 같은 또래 학생들인데 여러분들은 눈이 잘 보이잖아요. 그쵸? 이제 안경을 썼다 하더라도 이제 교정 시력이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큰 어떤 불편함 같은 게 없어. 그렇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눈이 이게 시력이 되게 안 좋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점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점자? 점자로 이렇게 막 촉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보면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버튼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이렇게 만진 적 있잖아. 그치? 거기 점자야. 그 이렇게 하나하나 만지면서 이제 이게 문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느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어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 맞지? 더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수능 시험 시간을 더 주는 건 상대적 평등이자 과정의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지. 1번이 되는 거지. 봐봐. 그 다음에 학급 임원의 자격을 성적 우수자에게만 부여하는 거. 이건 뭐야? 과정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결과의 평등. 다시 말하면 결과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거죠. 절대적 평등. 그 다음 동일한 노동에 대해 연령별로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거. 그죠? 동일한 노동. 그 다음에 연령별로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거.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제시문 11번의 제시문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약간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왜? 요거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똑같이 일했는데 연령별로 임금을 다르게 준다? 이거는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 그치? 아무도 납득할 수 없다는 거지. 그치? 논리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 이유가 뭔데요, 선생님? 이유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야. 그 다음, 소득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세액을 부여. 요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논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논리가 없는 거야, 이것도. 이거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에요. 그죠? 혼인 시 퇴직한다는 취업 규칙을 여성에게만 적용한다.
요거는 뭐 이 지문 자체로 모순이 있는 거죠.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지. 알겠어? 어. 자, 그다음 또. 자, 질문 없습니까? 예, 오케이. 자, 시간이 지금 원래는 2번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집중을 잘해주고 해서 벌써 6시 40분이 됐어요. 자,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합시다. 이게 지금 시간이 6시 37분이거든요. 6시 47분에 다시 만납시다. 네, 6시 47분.
자, 이제 들어오자, 얘들아. 시작하자. 자, 주아, 의준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왔죠? 호승이랑 주영이 보이고. 자,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우리가 15번부터는 좀 같이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단답형은. 자, 일단 그 15번 인권 문서를 지금 쓰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1948년 국제연합에서 채택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다.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명칭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었죠? 뭐라고 쓰면 됩니다. 세계 인권선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 16번 내용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우리 헌법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명시된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가치다. 최고 가치라는 단어.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근본 가치다. 이렇게 써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무슨 성?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뭐 포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객관식에 나오게 되면은 그냥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거 골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단답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가나에서 이제 공통으로 실현하고 있는 기본권을 써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일단 가 그림은 잘 보시면은 누구나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나온 노령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뭐예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나와 있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무슨 권이라고 부른다? 사회권이라고 쓰면 되겠지, 얘들아? 그치? 사회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음 포스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를 인권과 관련해서 생각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림을 좀 확대해서 봐볼까? 어떤 그림이지? 여기 보면은 이제 아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뭐 노인, 장애인, 임산부, 그쵸?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쵸? 이건 이제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엄한 존재이며, 그쵸?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뭐냐? 모든 사람은 뭐 성별, 재산, 뭐 사회적인 지위 등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사람 보편적인 권리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자, 가 사례의 이 기본권 제한 사유를 나를 참고해서 서술하라. 그렇지.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네. 그치? 자, 가 사례의 기본권 제한 사유. 어떤 사례인가 좀 봐야겠네. 개발 제한 구역. 그렇지. 개발 제한 구역 또 나왔네. 그치?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토지 이용이나 건축을 만들어. 그렇지.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이른바 이제 스프롤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이 존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은 녹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건축 행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죠? 공공복리와 관련됐었지? 예. 자, 그다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19번 같은 경우에는 나를 참고하여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를 참고해서 쓰면 되겠네. 그죠? 어떻게 쓰면 될까? 그린 벨트는 이 공공복리와 관련하여 자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공공복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보호, 그죠? 아니면 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다음에 이제 이 헌법 조항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뭐냐? 의미랑 성격도 써라. 그렇죠? 되게 지금 많이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실제 시험 볼 때 문제를 잘 못 읽고 답을 요구하는 거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감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읽고 체크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기본권, 의미, 성격 다 써야 돼요. 일단은 자 봐볼까? 이게 무슨 권인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청원할 권리.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권리랑 청원할 권리. 이건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 무슨 권? 청구권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얘들아. 그치? 청구권이야,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쵸? 의미는 뭐라고 쓰면 돼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뭐 수단적인 권리다. 수단적 권리. 뭐 이렇게 써줘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그죠? 아니면은 침해당한 권리를 이렇게 이제 뭐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뭐 똑같은 말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이. 그래갖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 아니면은 뭐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아니면은 뭐 침해당한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성격은 이제 여러분들 뭐 요거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수단적이다라는 거 여기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1-23 단원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 침해와 이제 구제 방법,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생님이 이제 구구절절 설명은 일단 패스를 하고 좀 중요한 거를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례, 그죠? 사례, 구제 방법.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첫 번째가 법원이랑 이제 헌재랑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각각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니까. 법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죠. 그죠? 헌법을 수호하는 거죠. 그죠?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관이다. 그렇게 해서 기본권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헌법소원 심판, 그렇죠? 두 번째가 위헌 법률 심판이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선호하는 아이템이에요. 아마 학교에서도 뭐 대부분 배웠겠지만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제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후의 수단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은 우리가 이제 단어를 통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다시피 법률이잖아요. 법률. 법률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입법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의 어떤 기본 정신에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이걸 이제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상담이나 민원이나 이제 진정을 통해서 이렇게 권리를 구제한다. 한계점이 있었지. 안타깝지만 이 국가인권위는 좀 강제적인 어떤 제재 수단은 없다, 그렇죠? 강제력이 없어요. 그죠? 그냥 권고만 하는 거죠. 권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오니까 좀 주의해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이제 그 권리 구제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 이제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그죠? 이건 잘못된 이제 언론 보도, 그죠? 기본권 침해 받았을 때.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어떤 경제력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무료 법률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권리와 이제 뭐 이익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게 노동 3권은 별 3개라고 했었죠.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딱 외우고 그냥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술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물어봅니다, 실제로. 단결권은 뭐라고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거. 결성한다는 건 만드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렇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요. 노조라고 부르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줄여서 노조를 노동조합을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교섭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영어 단어 알려드렸죠? 이 negotiation 협상하는 거예요. 그죠? 협상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회사 사측의 이 어떤 사측 대표랑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대표가 자신들의 어떤 그 뭐 임금 수준, 근무 시간, 그죠? 근로 조건, 그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단체 교섭권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이 단체 교섭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단체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원만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 단체 행동의 구체적인 그 사례가 바로 이제 태업이라던가 파업 등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파업은 이제 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회 시위를 하는 거고 태업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태만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무 태만. 그렇죠?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권 침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실제로 객관식 유형으로 잘 나와요. 잘못된 게 뭐냐, 이제 이따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부당해고는 뭐라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해고시키는 거. 부당해고죠.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미리 알려줘야 돼요. 갑자기 너 오늘 왔는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 부당해고입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그치? 부당해고예요. 30일 전에 문서의 형태로, 사면의 형태로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부당 노동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당 노동행위라는 건 노동상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삼성의 사례를 언급해 드렸었죠, 선생님이. 이 첫 번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이라고 있었잖아요. 아까 그쵸 위에서 그 단결권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삼성이. 근데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노조 설립을 허용을 하죠. 부당 노동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 체불, 미지급. 체불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은 월급 날이 10일이면 10일 안 주고 늦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체불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참고로 여러분들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뭐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죠? 8,720원 이상 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밖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에 나오는 그 근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근로 조건들을 그대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미준수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이런 것들을 다 노동권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동권 구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도 다 노동위원회에 이렇게 구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민사 재판을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건 뭐라고요? 돈 관련된 건 여러분들 무조건 문제 풀 때 고용노동부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돈 관련된 건 무조건 고용노동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이거 좀 볼게요. 자, 인권 침해의 구제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인권 침해. 자, 의미. 다른 사람의 이제 무엇을 침범하는 겁니까? 권리. 그죠?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권리. 인권을 침해하는 거고요. 권리.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권 침해의 이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인권 침해의 사례. 자,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이제 이렇게 인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통해서도 인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국가에 의해서도 인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뭐 미얀마, 과거 이제 우리나라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차별이나 장애인, 뭐 인종 이런 건 차별들도 상당히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인권 침해 당했을 때 이제 구제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소를 제기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렇죠? 재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민사 재판,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형사 재판. 형사 재판은 이제 국가가 관여하는 거죠. 폭행이나 폭언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이 발생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임금 체불, 미지급 이런 건 이제 민사 재판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뭐야? 헌법소원 심판이나 위헌법률 심판. 이건 여러분들 무슨 재판소의 권한이었어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죠. 그죠? 헌법재판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정을 신청하면 인권 침해를 한 개인이나 기관의 시정. 요거는 이제 뭐예요? 시정이나 개선이나 구제 조치를 자, 권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권고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권고하는 거. 국가기관. 그죠?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써주면 되겠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밖에 이제 인권 구제 수단이 쭉 나와 있어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제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고 이제 임금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권리가 나와 있어요. 자, 일할 기회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근로권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정부에서는 그래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보장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다 노동 3권으로 현재 보장이 되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밑에 나오네요. 단결권 다시 한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 측과 뭐 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렀다? 단체 교섭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단체 교섭권.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단체 교섭이 이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쟁의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쟁의 활동이라는 건 이제 투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일을 안 하는 거, 파업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근무 태만, 태업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노동권 침해 이제 구제 방법, 부당 해고라던가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노동위원회라고 있었지. 노동위원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접수를 하는 겁니다. 노동위원회는 여러분들 뭐 각 구에도 있고요. 노원구, 뭐 강북구, 이렇게 성북구 각 구에도 있고요. 시에도 있어요. 서울시에도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에서 시로, 시에서 국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거. 돈 관련된 건 무조건 뭐라고요? 고용노동부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무조건 돈은 고용노동부 이렇게 알고 톡밥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쭉 나와 있죠? 한번 쭉 풀어봅시다. 마찬가지 패턴으로요. 일단 14번까지 푸시면 되겠고요. 다 푸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자, 다시 교재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1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먼저 하겠습니다. 채점. 선생님이 일단 14번까지만 풀어보라고 했었잖아요. 14번까지 답을 먼저 체크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1번입니다. 1번에 1번. 2번에 3번이고요. 3번에 2번입니다. 채점해 주세요. 142 넘어가서 그 다음에 4번에 3번이고요. 5번에 5번, 6번에 1번, 7번에 2번이고요. 8번에 4번입니다. 채점해 주세요. 3, 5, 1, 2, 4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죠. 9번에 1번, 10번에 5번이고요. 11번에 4번, 12번에 4번, 13번에 2번, 14번에 2번입니다. 자, 채점해 주시고 혹시 틀린 문제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알겠으면 세모 표시,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별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바로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는 친구들은 없다고 좀 해주세요. 채팅으로. 7번이요.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7번. 자, 다음 사례에서 침해된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같이 볼까요? 갑은 주민등록번호 별 표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다다음 주 즈음부터는 이제 족보 문제를 풀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족보 문제 준비할 거거든요. 이제 실제 족보 문제 풀다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많이 나옵니다, 이거.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를 들면 이제 노원구청장은 주형이 오케이 잠깐 접수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자 주민등록법 동그라미. 주민등록법이라는 건 뭐야 이거? 법률이지? 법률이야, 그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사정은 딱하신데, 이게 주민번호가 유출이 됐군요. 참 딱하신데, 현행 법이 주민등록번호 한번 이렇게 발급받으시면 못 바꿔요. 이게 참 죄송합니다. 사정은 딱한데, 법이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호승아? 그 상황이야? 거부한 거야. 자, 이에 갑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자, 지금 이 자신의 지금 무슨권을 침해당한 거예요. 이 불법 유출됨으로 인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 자유권을 침해받은 거지, 그지? 자유권을 침해받은 거야. 그런데 이 주민등록법이 뭔지는 몰라도 돼. 아무튼 중요한 건 뭐야? 이 주민등록법이라는 건 뭐야? 법률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감 잡히지 무슨 말인지. 이 자유권이 법률 때문에 지금 침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에도 높아 헌법에도 높아 법률에도 높아. 헌법에도 높잖아. 그렇지?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침해받은 권리 구제를 청구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도 배웠었지만 헌법소원 심판권이 있었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위헌법률 심판권. 맞습니까? 위헌법률 심판권이 있었지. 이 경우에는 후자인 이 위헌법률 심판권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호성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매력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저기 누구야? 주형이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1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1번. 어떤 문제인가요? 네. 자, 다음 헌법 조항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되는 내용이 아닌 게 뭐냐?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거 같이 봐볼까요?
헌법 제33조. 법 조항을 여러분들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뭔지 이렇게 캐치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협력권을 가진다. 요거는 지금 뭐야? 아무튼 결론은 노동 3권을 국가가 뭐 해준다? 보장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보장해준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랑 관련 있는 게 아닌 게 뭐냐 요 소리예요. 그쵸? 자,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렇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근로권이지? 근로권에 대한 설명. 맞지? 1번은. 그치? 자, 그 다음.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협상을 벌였다. 이건 뭐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맞지? 그치? 자, 그 다음. 임금 인상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단체로 파업을 진행하였다. 그렇죠. 단체로 파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단체 행동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임금 인상 월급 올려달라고 막 일 안 하는 거 인스 아니에요? 인성 논란에 휘말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로자들의 뭐다? 고유의 권리이자 어떤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최저임금 잠깐만 있어봐.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사용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요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지, 이거는. 그치?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그치? 그 최저임금이 이제 8,720원이잖아, 시간당. 그치? 요거 이상으로 이렇게 근로계약서. 이거는 이제 맞는 건데,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는 지금 노동 3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뭐 하는 거야?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최저임금제 시행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임금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의 행위를 했다. 그렇지. 요거는 뭐야? 단체 협상이, 단체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쟁의 행위, 투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였어? 뭐 파업을 한다던가 태업을 할 수 있었지. 그치? 노동상권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4번도 뭐 이 지문 자체적으로는 뭐 오류가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주연군. 그런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뭐야? 노동 3권과 관련이 있는 걸 골라줘야 되는데 다 노동 3권과 관련이 있는데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거리가 먼 거지. 거리가 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4번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다들. 주영이 알겠어? 또 질문. 됐어요? 혹시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이따 끝나고 나가지 말고 잠깐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직 안 한 거 있잖아, 얘들아. 그치? 요거 이제 같이 해야 돼. 반대편. 자, 15번. 이것에 해당하는 인권 구제 방법을 써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좀 같이 봐야겠네요. 이것은 권리 구제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가장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자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어요. 소를 제기하면이라고 하는 소. 이 소는 여러분들 카우, 응? 하는 그 소가 아니야, 그렇지? 고소할 때 그 소자예요. 고소할 때 아시겠습니까? 고소할 때 소자예요. 한자, 그렇지? 법원은 이것으로 침해된 권리를 고지. 법원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무슨 판? 재판이지, 재판. 예, 재판.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뭐야? 재판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치? 재판이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이제 법원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권리 구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갈 인권 구제 기관을 지금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땡땡 중학교 학생들은 자 머리카락 규정을 두고 이렇게 강제로 지금 자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진정을 냈대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머리 모양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지만 원하지도 않는데도 강제로 이렇게 다루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힌트.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대. 권고. 동그라미. 권고. 권고하는 거 여러분들 어디라고 그랬어요? 국가인권위원회죠. 그죠?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학생들 보면 그치 이렇게 좀 모르겠어. 선생님이 보기에는 좀 심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의 어떤 룰을 좀 지키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이렇게 안 하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 하기 되게 힘들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왜냐면은 애들을 이렇게 좀 케어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졌다. 이러한 토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머리 두발 그런 거 제한을 두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제 막 이렇게 진정을 학생들이 많이 넣어가지고 거의 뭐 자유롭게 하는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노동 상권 중에 가와 나에 나타나 있는 권리를 각각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 같은 경우에는 뭐야?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가입을 독려하고 있죠? 무슨 권? 단결권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맞지? 단결권.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긴 테이블에 앉아서 누가 사측인 것 같아? 이 오른쪽이 사측인 것 같지? 그지? 여기가 이제 노동자 측인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월급을 인상을 요청을 하고 있고, 과도하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교섭하고 있는 거지? 단체 교섭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침해당한 A씨가 침해당한 인권을 쓰고 이것을 이제 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써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같이 볼까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직접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기사를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표현하는데 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렇죠? 인터넷 실명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어떤 이름이라던가 이런 걸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침해당한 인권은 무슨 권이라고 쓰면 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 자유권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맞죠? 자유권. 이 자유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서 그렇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금 이제 침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소할 수 있겠지. 그렇지? 헌법소원을 제소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침해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 공권력의 행사, 그죠?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같이 볼까요? 자, 다음 헌법이 다음과 같이 그 근로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써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조건의 기준 인간의 존엄.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자주적인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 이제 노동 3권, 그죠? 그다음에 근로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근로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33조는 이제 노동 3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각각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 근로자는 사측, 사용자 측의 약자인데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권, 국가가 이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글씨가 안 써진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는 상대적인 약자다. 뭐 이런 말. 근로자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제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끝나니까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노동권 침해 유형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각각 써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상생활에서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실제 상황이네요. 같이 볼까요? 자, 어학원을 운영하는 갑은 원장님인가 봐요. 월급여 18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 이 을을 고용을 했대요. 그죠? 을이 이제 학원 강사가 되겠죠, 선생님. 하지만 얼마 후 갑은 모집된 학생이 적다는 이유를 대며 급여를 줄이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좀 이상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얼마를 주고 지금 뽑은 거야 사람을 18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뽑았는데 을도 마찬가지로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뭐야 일을 하기로 했는데 학생이 없다고 그치 수업 시수를 좀 줄여줄 테니까 일을 하자 그치 이렇게 했는데 을이 이걸 거절하자 일을 당장 그만 때려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야 지금?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죠. 그죠? 부당해고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 첫 번째고요. 또 방법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냥 뭐 말이 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민사소송이라는 건 뭐야? 개인이 개인을 고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민사소송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민사재판이 열리겠지. 맞지? 민사재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냐고 수고들 하셨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실전 감각을 좀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분들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특별 뭐였죠 이름이? 특별 시험 시험 대비서 얇은 거 있었지 그 종이 좀 하얀 거 시험 대비서 문제가 있어요. 갖고 다 풀 필요는 없고 대단원 1단원이 있죠. 대단원 1단원 9페이지까지가 나오는데 1단원이 9페이지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오늘 우리가 1단원을 했으니까 오늘 한번 좀 풀어보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2단원 목표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전체 문자가 발송이 됐던데 다행히도 지금 뭐 음성으로 이렇게 셔틀버스 기사분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무튼 건강하게 다시 내일부터 학원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가도 좋고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는 남아 주시면은 선생님이 Q&A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